귀농이 실패하는 이유. 뭐 어쩌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귀농이 실패를 하죠. 그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시골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죠? 얼마나 불편한가. 도심에는 동사무소 한번 걸어가면 되잖아요. 동사무소 한번 가려면. 근데 면이나 군이나 읍이나 이런 데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한참 가야 되고, 면사무소 가려면 한참 가야 되고, 불편하니까 안 가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차가 있어야 되고, 뭐 자동 차량을 유지 관리하려면 돈이 들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귀농이 원래 살던 사람 아니면 불편하죠. 그죠?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는 진짜 땅 이렇게 논을 갖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진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건물주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옛날에도 그렇게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땅을 한번 팔아버리면 사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땅을 판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농지 같은 경우는 돈도 또 얼마, 그리 매트 묶여있고 이러면 돈도 얼마 안 주고, 그죠? 옷에 밖에서 그냥 일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벌죠. 땅값보다. 그야 뭐 강남이나 이런 데야 뭐 평당 1억씩 한다 그러지만, 시골이나 이런 데 농지 같은 거 얼마 안 하거든요. 평당 만원, 비싸봐야 한 10만원 밖에 안 한다고요. 그 LH 얼마 전에 LH 그 사건 터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땅 사가지고 만원짜리, 20만원짜리, 만원짜리 사가지고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이제 수백만원씩 올라가잖아요. 그죠? 수십 배씩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노리고 미리 사놓는 거죠. 언젠간 되겠지. 도시계획 안을 보면 여기 언젠간 개발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인터넷이 끊기기 전에 귀농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하우스 지어가지고 딸기 팔고 딸기 농사 짓고 이러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비닐하우스 짓고 지하수 개발하고 뭐 이렇게 그 골조 세워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돈 장난 아니더군요. 엄청나게 많이 들더군요. 그 귀농하면 약간 융자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융자는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죠? 빚을 안고 시작을 하죠. 그게 몇 억씩 빌린다고 하더라도, 몇 억씩 그렇게 빌리다 보면 처음에 뭐 한 5천만원 정도 집 짓는 돈 그렇게 뭐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건 빚이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빚을 지우지 않고 하려면 결국 자기가 뭐 모아가지고 번 돈을 다 박아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런데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집 가치가 올라가나요? 그죠? 재산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사람 인구가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시골까지 가서 안 산단 말이죠. 설령 시골이라 하더라도 도심지 근처에 있는 시골에서 살라 그러지, 완전 오지 같은 데서 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가 인구가 굉장히 적죠. 그나마 경북은 양호해요. 전라도는 지금 노인분들하고 애기들밖에 없다 그러던데, 젊은 사람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줘도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를 그쪽으로 보내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급식 그걸 정해가지고 하자고, 그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아줌마도 자르면 안 된다고 다 없애버렸죠. 그죠? 아줌마들 계속 고용해야 된다고 뭐랄까 묵살을 해버렸죠. 어쨌든 젊은 인구가 지금 유입이 돼야 되는데, 젊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조리사 급식 이렇게 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죠? 유통해야 되죠. 조리해야 되죠. 식자재 날라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고,
또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매년 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5년, 지금 5년 다 돼 가는데 그 임기가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참 정책들마다 다 한심하죠. 그죠? 시작이 뭐였어요? 반원전 정책 한다고 갑자기 원전 짓고 있는데 스톱해가지고 1,000원 바로 날려먹었죠. 저는 그 버릇도 시원찮을 판에 시작하자마자 1,000원 날려먹었죠.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강력한 의지. 그래 뭐 탈원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 그래 뭐 1,000억 큰돈이긴 하지만 그래 어떤 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래가지고 온 산을 다 까가지고 태양광 전지판, 효율도 낮은 태양 전지판 온 산을 나무 다 자르고 그 설치해가지고 수해나 비 오면 다 산 다 무너지고 참 심하죠. 그죠? 뭐 그 태양광 전지판 만드는 회사는 득받겠죠. 그죠? 근데 그것도 뭐 중국 수입이라던데 뭐 얼마나 득을 봤을지. 그죠? 아무튼 그렇다고 뭐 태양광 전지판을 효율이 좋은 전지판을 만들어서 뭐 효율을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하던 그 전지판 그대로 쓰잖아요. 그죠? 한 20-3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전지판 그대로 쓰잖아요. 그죠? 별로 뭐 그렇게 발전이 된 것도 아니고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튼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 본인들도 시골 안 갈라 그러면서 계속 귀농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죠? 이제 또 최악이에요. 그죠? 이제는 또 혜택도 못 받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농수산물 그 선진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의 농수산물 분야의 개발도상국가의 지위를 이제 못 누려요. 그죠? 내년부터 아마 내년부터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해주면 안 돼요. 그죠? 농협위에서 해주든지 민간에서 해주는 건 상관없지만 정부에서 뭐 해주는 건 안 돼요. 그죠? 내년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든지 농사 접든지 이렇겠죠. 누가 기능을 하겠어요. 그죠? 이제 농수산물 판매처가 불안한데 그죠? 이렇게 되면 농협이 굉장히 갑질을 하겠죠. 그죠? 근데 안 먹고 살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그죠? 지금 시대가 변해서 옛날같이 여러 명의 사람이 농수산물을 관리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이죠. 이제 스마트 농업이거든요. 이미 선진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온실 같은 거 지어 가지고 안정되게 1년 내내 비슷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게 지금 대세지. 쌀농사 물론 쌀농사도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또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군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군에서 먹는 쌀이 있어야 되니까 쌀이라는 게 또 특성이 한국은 일모작이잖아요. 이거를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1년 농사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없다고요. 어쨌든 5천만이 하루에 한 그릇 최소한 1년에 1.kg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희가 아무리 안 먹어도 한 10kg 정도? 10kg란다. 10kg가 택도 없죠. 그죠? 한 달에 10kg, 한 달에서 두 달에 10kg 정도 먹지 않나? 라면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쌀을 한 달이나 두 달을 10kg 정도 먹지 않나? 더 먹으면 더 먹었지. 최소한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1년에 최소한 50kg 정도는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그 정도 먹는 건데, 그죠? 1인당 1년에 50kg, 뭐 절반 정도 먹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30kg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죠? 그래도 어쨌든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쌀이 주식이고 식문화가 쌀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낮은 수익률. 그죠? 그러니까 생산자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유통업자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중간 유통업자들이 장난쳐서 다 먹어버리는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최소 두세 배의 폭리를 취하는 그런 수익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저 도매로 갖고 갈 때 100원 주고 갖고 가놓고 전에 마트에 갖고 가면 막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열받죠, 그죠?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더 안 하죠. 그죠? 일은 많고 수익은 낮고 몸은 힘들고 또 1년 내내 붙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기농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 어쩌면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부대 시설 부족, 그죠? 그러니까 제 개인 이제 그 어제 이렇게 뉴스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경북 지역에 기농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자, 요거를 반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자, 빚을 안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돈 없이도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집을 미리 지어 놓는다든지, 그리고 그 집에 월세를 내고 살게 한다든지, 군이나 시에서 집을,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한 10,000명이나 뭐 한 1,000명이나 뭐 안되면 한 1,000명 정도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죠? 한 1,000명 정도가 주거할 수 있는 어떤 마을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몸만 오면 월세를 살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농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농지를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럼 시골에 그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농업 기술 같은 걸 가르쳐 준다든지, 뭐 트랙터 기술이라든지 트랙터 모는 거라든지, 뭐 운전면허만 있으면 그 금방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빚을 안고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자기한테 돈이 없어도 기농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몸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기농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학교가 없죠. 학교가 없는 건 지금 뭐예요? 화상교육 하잖아요, 그죠? 학교가 없는 거는 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인터넷도 잘 되어 있고 화상교육도 되고, 약간 뭐 시험 같은 거 칠 때만 가서 한다든지, 선생님 한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한 분에 책상만 몇 개 갖다 놓고 화상교육, 자기 학년에 맞는 화상교육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먼 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중고등학교들이 기숙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만 집에서 무사히 나오면 고등학생 정도 되면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충분히 학교도 할 수 있죠, 그죠? 어쨌든 부대시설, 병원, 보건소, 뭐 학교, 뭐 상하수도 시설, 뭐 수도, 뭐 이런 게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이나 시에서 그런 시설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놔야죠, 인프라를. 무조건 오라 그런다고 가나요, 그죠? 그리고 온실 같은 것도 군에서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뭐 농협에서 투자를 하든지 해가지고 온실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월세 살면서 온실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기농 실패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소를 키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 분뇨 처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그 막사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막사를 군이나 시에서 만들어 놓고 월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기농이 실패하지 않겠죠. 그러면 소 키우고 싶은 사람은 와서 소만 키우면 되죠. 막사에 소 넣어 놓고 키우면 되죠, 그죠? 그러면 기농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나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각하죠. 자꾸 도심으로 몰리니까. 근데 저희도 시골, 할아버지 사시던 시골 가보면 불편해요. 그래도 저희 시골은 좀 발전을 했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위성도시화 돼 간다 그래야 되나? 조금씩 예전에 비해서 제가 어렸을 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것보다는 가니까 사람들이 좀 구매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좀 버스 타고 한 2-30분 나가야 되는 건 있는데 그 버스가 자주 안 오니까 그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긴 도심은 거의 10분에 한 대씩 오는데 거기는 한
몇 시간에 한 대씩 오니까 그게 불편할. 그러니까 차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만 있으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 조용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차량을 타고 나갈 때마다 20-30분 어딘가를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걸어서 10분이면 슈퍼가 있는데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런 게. 그죠? 근데 그런 걸 각오를 하고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빌리지 마을을 만들려면, 귀농 마을을 만들려면 어쨌든 도심하고 접근성이 좀 좋은 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죠? 아무래도 우리 광역시 있고 시 있고 뭐 특별시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이렇게 위성도시 같이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모이겠죠, 그죠? 사람이 자꾸 모이겠죠. 왜냐면 인구가 있으면 뭐라도 팔릴 테니까. 사람들이 물건도 팔고 뭐 택배도 오고 뭐 차도 왔다 갔다, 인구가 있어야 뭘 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귀농이 실패하는 걸 줄여야 되지 않나. 지금같이 융자내줘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농사져서 빚 갚아라 이러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사라는 게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돼, 인프라가 최소한. 근데 그걸 해서 실패를 줄이려면 그래도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뭐 전철이라든지 대중교통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시골 가서 조용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저희 시골도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인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농협은 없는 게 없으니까, 농협이 뭐 어디 가나 마트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사람도 많이 모여있고. 그래도 아직 보면 많이 부족하죠. 시설 같은 게 많이 부족하죠. 차량 같은 것도 고장함 나면 이게 도대체 어디 가서 고쳐야 될지 모르겠고,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그죠? 멀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불편하긴 불편하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도심 근처에 위성도시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돈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빈 맨몸으로 와도 이렇게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그건 뭐 농업이 아니라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한국이 농업의 단점이 그거잖아요. 기계화 용농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처럼 트랙터 같은 거 끌고 이렇게 쫙 훑어보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일이 힘들고, 지금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외국 노동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악재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 가격은 또 폭락을 하고, 농수산물의 특성상 보관 잘못하면 다 썩어버리죠. 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연계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공 쪽으로 또 발전을 해야 되겠고, 그죠? 그러니까 배추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보다는 김치를 담근다든지, 만약에 뭐 딸기를 생산해서 안 팔리면 딸기는 빨리 썩어 문드러지니까 잼을 만든다든지, 사과가 안 팔리면 사과 주스를 만든다든지, 뭐 배 같으면 뭐 갈아 만든 배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농수산물 가공 기술 같은 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맛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딸기 같은 경우는 거의 잼을 만드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사과나 배 이런 거는 감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는 또 포도 주스 만들 수도 있죠.
향인지 진짜 포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와인도 만들고 하니까 포도 같은 그렇죠. 배나 제사 과일들은 잘 상하죠. 그죠? 제사 과일들 배나 이런 거는 멍들어 버리면 못 먹고 시간 지나면 못 먹고 그죠? 썩어 들어가니까 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나는 식품들을 가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 같은 꽃감 만들면 되긴 하죠. 그죠? 근데 감이 다 꽃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꽃감 만들 수 있는 감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과일처럼 먹는 감도 있고 꽃감도 만드는 감도 있고 그죠? 어쨌든 견과류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지만 물기가 많은 과일일 경우, 그리고 소비가 좀 많지 않은 과일일 경우 힘들죠. 그죠? 보관하기도 힘들고 판로를 찾기도 힘들고. 요즘은 옥션이나 이런 데서 택배로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경산,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경산 쪽에 가면 그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거봉 참 실하고, 거기 그 야구장 있는데 축구장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던 거기 그쪽 가면 가끔 이렇게 차로 지나가면 거기 이렇게 트럭으로 갖고 와서 팔거든요. 물건이 아주 좋아요. 탱글탱글하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송이에서 이렇게 잘 떨어지지도 않고, 물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좋은 물건을 소비자들한테 직접 싱싱할 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배달될 때쯤이면 켈렐레하이 그죠? 여기저기 치여가지고 다 떨어져 있고, 송이 다 떨어져 있고 그죠? 가격도 거의 배로 뛰고. 그런 데 가면 한 박스에 예전에 10,000원 안 했는데 요즘 얼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과일 도매상이 있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초등학교 때 그 과일 도매상에 그 경매하는 거 산다고, 경매하는 거 물건 들어오면 사면 그 싸다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그냥 한 박스라 그래야 되나? 엄청 큰, 그걸 어떻게 들고 왔는지 몰라요. 그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엄청 큰 솥에다가 포도를 한금 사와가지고 막 잼 만들고 술 담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런 건 좀 쌌거든요. 농수산물이 괜찮아요. 그냥 사 먹을 만 했어요. 그죠? 그렇게 대량으로 공판장 같은 데서 대량으로 사면 좀 싸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비싸더라고요. 요즘은 다 비싸서 경매하는 거, 그런 거, 아침에 경매하는 거 그런 거 사도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쌀 거예요. 부지런하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는 그런 거 아침 일찍 가면 좀 싸긴 할 거예요. 그죠? 그 예전에 제가 부산에 갔을 때 그 형이 예전에 부산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와 가깝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놀러 가면 꼭 자갈치 시장을 갔어요. 자갈치 시장 가면 여기 대구 서문시장에 비해서 엄청 싸거든요. 생선이 거의 한 반값 이하. 근데 굉장히 제 기억으로는 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회는 비슷한데 살아있는 활어는 비슷한데, 그때 당시 죽은 생선은 엄청 쌌다고요. 그래서 아이스박스 같은 데다 한금 가지고 오면 두고두고 먹고 그랬는데 굉장히 쌌거든요. 그때 당시 오징어 제가 한 군대 있을 때, 그 2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오징어 한 짝에 한 20마리 들어가나? 오징어 한 짝에 10,000원 했었거든요. 물론 한 20년, 30년 전이긴 하지만, 20년 정도 전이긴 하지만 한 짝에 10,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부산이 그렇게 싸더라고요. 물론 냉동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오징어는 아니지만 원양어 같은 하얀 오징어였는데 그게 한 짝에 10,000원. 대구 오면 그게 한 마리에 5,000원 했나? 뭐 그래, 한 마리에 한 2-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000원에서 심하면 한 5,000원 정도 하고, 굉장히 큰 오징어였거든요. 아무튼 그 기동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 핵심적인 이유는 인프라가 부족한 거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불편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죠? 그게 군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든지. 그죠? 근데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로 인구를 계속 집중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죠. 지방으로 안 내려가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죠?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정부에서도. 그게 자기들한테 편하니까. 그러면 서울만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선거할 때도 유리하고, 그게 편하니까. 그런 식의 정책을 계속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기능이 실패하는 이유,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의 부족이 아닌가. 인프라의 부족 문제, 또 위치의 문제, 그죠? 위치의 문제, 투자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의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